자, 12월 26일 제약바이오 매매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공매둥절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개인 둥절이죠. 상당히 어리둥절한 수준으로 주가를 상당히 두드려 패버렸죠. 완전히 두드려 패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 비보존 3상 실패 뉴스를 핑계 삼아서 제약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상당히 크게 찍어 누르는 시장 연출이 됐습니다. 기관의 대량 매수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하락 모습을 보면은 개인 큰손들 그리고 외인 공매들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대주주 기준일이 12월 26일이죠. 요 날짜만 지나게 되면은 이제 대주주 요건 기준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27일부터는 개인 큰 손들이 상당히 이 주식을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족쇄가 풀리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26일을 기점으로 주가를 낮춰놓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이 비보존이라는 이런 악재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요 부분이 그냥 비보존 관련된 이 텔콘 RF 제약이나 에스텍파마 이런 종목들은 하한가 맞았죠. 자, 그런 부분으로 개별 종목으로 개별 악재로 충분히 이용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폭이 정말로 크게 나타났죠. 얼마 전에 네이처셀 이 대주주 주가 조작 혐의 이런 부분일 때도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때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전반적인 악재로 둔갑을 시키거나 아니면 개별 악재로 그냥 끝내거나 그런 부분들을 이런 메이저들이 마음대로 작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부분이 이 제약바이오 섹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전반적인 이 제약바이오 악재로 둔갑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폭은 너무나 강력했죠. 상당히 의도적인 그런 하락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이런 틈을 타서 기관들은 저가 매수를 강하게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기관들은 이런 부분을 감지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면서 저가에 상당히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소액 개인들 매도했겠죠. 그리고 대주주 개인들, 이제 대주주 요건이 되는 이런 개인들의 매도세가 오늘 강력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누르면서 눌러주니까 공매 세력들은 완전 땡큐죠. 이제 사전 조금 돌려주고 대주주 요건이 되는 이런 큰 손 개인들이 좀 눌러주니까 이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좀 눌렸겠죠.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 큰 손들과 외인 공매들의 이런 합작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분히 의도적인 하락으로 좀 생각이 되고, 26일에는 이제 기준일이죠. 기준일이기 때문에 당일 오늘 하락폭이 너무나 크게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비정상적인 그런 하락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당일 하락폭이 오늘 하락폭이 이 큰 종목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개인 큰 손들이 요날 하루만 잘 눌러놓으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더 크게 누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외인하고 기관들이 좀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하면은 또 좀 더 하락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은 요런 이해관계에 있는 이 주가를 이리저리 흔들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의 상당히 이제
눈치싸움,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그런 부분에 좀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보다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일반 개인들이 쉽게 매수하지 못하게 하는 상당히 위축이 됐겠죠. 야, 이거 정말로 제약바이오, 와, 진짜 무섭네. 이런 위축을 시키는 그런 효과를 오늘 상당히 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당장 26일의 주가는 이런 이제 개인 큰 손들의 이 양도세 기준일이라는 이런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이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당일의 주가 예측을 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이제부터는 제약바이오 주도로 코스닥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들만 엄청나게 소외가 많이 되어 있죠,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게 26일이면 이런 수급적인 불균형 부분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죠. 이 제약바이오는 또 개인 큰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 정도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너무 오늘 뭐 많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거나 겁을 먹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수급 보시면 기관이 500억 매수 많이 들어왔죠. 어제도 많이 들어오고 오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10억밖에 매도를 안 했죠. 개인이 360억, 기타가 150억 매도하면서 개인하고 기타들이 팔면서 제약바이오들 전부 완전히 폭락을 시켜버렸죠. 엄청난 하락을 대부분 이런 종목들 보면은 엄청나게 하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HLB 어제 6% 오르고 오늘 7% 내렸죠. 어제 오른 거 그대로 다 뱉어냈습니다. 상당히 많이 뱉어내면서 쭉 횡보하는 그 모습에서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죠. 상당히 인위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26일 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그런 이해관계에 있는 큰 손들의 이런 치열한 눈치 작전이 진행이 되겠죠. 결국은 그런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 겁먹은 개인 투자자들, 또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뺏어 먹기 위해서 상당히 또 손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HLB는 상당히 가치가 계속 올라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호재들이 줄줄이 대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너무나 많이 하락해 내려왔죠. 그리고 오늘의 하락폭은 너무나 과합니다. 오늘 기관이 20만 주 가까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7.6%나 하락을 했죠. 지금 투신하고 사모펀드가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투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도 추세가 계속 매수 추세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비보전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좋지 않은 분위기에 틈타서 공매 세력들이 같이 또 자전 돌리고 하면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매도로 대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하락폭이 너무나 크게 나왔고 여기에서 더 크게 하락이 나타나면 상당히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 상당히 이제 강한 흐름이 나타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8% 오르고 오늘 7% 내렸죠. 자, 이제 그렇지만 지금 이평선 다 위에서 놀고 있고 오늘 거래량은 좀 줄었죠. 좀 줄었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끌어내리기로 뭐 약속이나 한 듯이 이렇게 끌어내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제 26일이 지나고 시간이 조금 가면 갈수록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위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하고 또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짓눌린 상태에서 이제 상승 추세를 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26일 그렇게 밀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밀리지 않는 모습을 딱 보여주고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죠. 넥사도 오늘 뭐 제약바이오는 똑같습니다. 좀 올라서다가 분위기상 눈치가 보여서라도 올라서지 못하는 분위기였죠. 외인이 만주 팔고 기관이 10만주 정도 매도하면서 4.5% 하락을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고 바닥권에서 21선 통과한 후에 조금 눈치 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아마도 26일부터는 조금 강한 흐름이 제약바이오에서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근데 26일 당일에는 뭐 그렇게 큰 강한 모습이 나오기는 뭐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날이 당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아주 강했죠. 셀트리온은 개인 큰 손들이 뭐 누르는 거 봐주지 않았습니다. 외인 기관이 그냥 야 얘는 건들지 마라 뭐 이런 수준이죠. 그런 느낌입니다. 기관들이 내가 컨트롤하는 거니까 개인 큰 손들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나는 용인하지 않겠다 뭐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냥 일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얘는 외국인이 23,000 사고 기관이 4만 주 들어왔죠. 그러면서 추세 타고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추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241선을 앞두고 있죠.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뭐 조금 뭐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240선은 뚫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흐름이다. 그리고 수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헬스케어도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는 시총이 상당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흐름이 기관 들어오고 개인도 들어왔죠. 외인도 다 들어왔습니다. 기타 법인이 좀 팔았고, 자 오늘 뭐 0.18% 잘 방어했죠.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메지온도 흐름 타고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 다른 종목들 오를 때 메지오는 좀 오르지 못했죠. 미리 오른 상태라서 좀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인 기관이 하락을 그렇게 용인하지 않았죠. 외인이 2만 주, 기관이 34,000주 정도 들어오면서 개인이 52,000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좀 눌림을 당하면서 얘도 결국은 눌림 당하면서 0.6%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뭐 분위기상 잘 버텼죠. 33일선 부근에서 눌림을 당했지만 추세는 계속 살아있는 추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죠. 어제 4% 정도 오르고 오늘 3% 내리면서 제약바이오 분위기 그대로 탔고, 얘는 외국인이 62,000주 매도했죠. 기관이 18,000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뭐 비슷한 분위기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이렇게 눌려졌지만 26일 날 큰 움직임은 뭐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렇게 지나가고 27일 정도부터는 이제 물량을 누가 저가에 많이 가져가나 그런 외인 기관 개인 큰 손들의 싸움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당분간 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물량을 가져갈 때 주가를 좀 눌러놓고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치열한 눈치 싸움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주가가 근데 워낙에 많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매수 주체가 이제 하나 더 살아나는 부분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신라젠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오늘 4.5% 내리면서 신라젠은 외국인이 33만 주 많이 매도를 하면서 4.5% 정도 하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상당히 많이 눌려졌죠. 얘도 제약바이오주들 이제 상승 흐름을 타게 되면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셀리버리도 똑같죠. 지금 61선에서 받치고 올라갈 자리였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뜬금없는 비보존 악재가 뜨면서 이때다 싶어서 주가를 끌어내려 버렸죠.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이렇게 끌려 내려왔지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제약바이오의 이런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그 언저리부터 해가지고 당장 뭐 그날 올라간다 이렇게는 볼 수 없겠지만 뭐 며칠을 걸쳐서 뭐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있다가 이제 마무리 좀 많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크다.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필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1선에서 받고 올라갈 자리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분위기상 이거 좀 끌어내려도 되겠다. 그런 분위기였죠. 암묵적인 합의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많이 끌어내렸죠. 61선을 늙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외인 기관은 들어왔습니다. 6만 주 만주 정도 들어왔죠. 들어왔지만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고, 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뭐 예를 들어 뭐 하락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금 중기로 보면은 돌아설 가능성이 아주 큰 그런 상황까지 많이 하락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일 낙폭이 또 크죠. 자, CMG 제약도 똑같습니다. 다 비슷하죠. CMG 제약 오늘 뭐 장중에 11%까지도 내려갔다가 다시 꼬리 달고 올라서면서 21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외국인이 26만 주 매도하고 기관은 들어왔죠. 기관 쪽에서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CMG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예상이 되고, 제약바이오는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SK바이오랜드는 그래도 좀 버텼죠. SK바이오랜드는 이제 좀 상당히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뭐 하락폭은 좀 적었지만 0.5% 올랐죠. 0.5% 올랐지만 이 상승 흐름을 제약바이오가 상승 흐름을 탄다고 해도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나기는 힘든 그런 흐름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거래량도 별로 없고. 자, 하나제약은 오늘 뭐 장중에 2.6%까지 올라섰지만 결국은 제약바이오가 더 약하니까 0.2% 정도 오르고 끝났습니다. 얘는 특징이 제약바이오가 좋든 나쁘든 오르는 폭 내리는 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계속해서 이제 레미마졸란만 기다리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57,000, 기관 22,000 매도했습니다. 자, 유한양행도 오늘 뭐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으면서 0.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1800주 매도, 기관이 400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상당히 큰 폭의 하락으로 조금 기분이 조금 다운될 수 있는데 그럴 필요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상당히 인위적인 하락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26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